양승조 충남지사가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를 충남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한 해였다고 정리했습니다. 내년에는 황해권 중심지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세종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확정되는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2021년 신축년 세종 지역 주요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천안 나사렛대 학생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학교 주변 맛집과 편의시설이 안내돼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이 종료되면서 내년 1월 2일부터 아산시 복합스포츠센터가 재개장됩니다.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3명 중 2명은 1인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를 충남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한 해였다고 정리했습니다. 내년에는 황해권 중심지 육성에 힘을 쏟겠다고 밝히는 한편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에 재도전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올해를 코로나19 대응과 각종 수건사업 해결로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을 향해 힘껏 도약하는 해였다고 자평했습니다. 먼저 감염병 관리과를 신설하며 백신 접종에 총력을 기울였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지역화폐 발행, 충남형 배달앱 도입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서해선 경부선 KTX 직결과 보령 해저터널 개통 등 교통과 물류망 확충 또한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공감대 형성 등 도민 수건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충남은 당면 과제인 코로나 극복과 교통망 확충, 수건 과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민선 측이 충남의 중장기 과제 추진에도 전력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복지 충남을 위해 더 행복한 주택 꿈빛의 분양과 표준 보육료 전액 지원 등을 추진했으며 국내 711개사에서 5조 3천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경제 분야에서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충남 혁신도시 완성과 서산 민항 건설 등 환황해권 중심지 육성을 위한 수건사업 해결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위기와 계기가 상존하는 2022년에 충남은 도정의 전열을 재정비하여 대한민국과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변화의 흐름을 지속하겠습니다. 이어 양 지사는 민선 7기에 시작한 일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2022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 재도전을 시사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이 종료되면서 내년 1월 2일부터 아산시 복합스포츠센터가 재개장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농구와 배구, 배드민턴, 탁구 등이 가능합니다. 이용 시에는 방역패스 접종 증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센터 주차장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운영 중인 만큼 주차는 종합운동장 4번 주차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내년 1월 3일부터 28일까지 2022년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희망자 신청을 받습니다. 시범사업은 교육기획과 인력 육성, 식량작물, 과수특작 등 8개 분야 52개 사업으로 42억 9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7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로 내년 1월 28일까지 농업기술센터로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사흘에 걸쳐 세종과 천안, 아산 지역의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2021년 신축년에는 지역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세종시의 주요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올해 세종시 최고의 뉴스는 단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이 꼽힙니다. 지난 9월 28일 세종의사당 설치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종 국회 시대의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21대 국회는 최종 국회 시대에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매우 뜻깊고 기록될 날입니다. 법안 통과 후 정확히 한 달 만엔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원내대표가 함께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방문해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회 사무처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 가운데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오는 2027년쯤 세종에서 회의를 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이달 들어 여야가 앞다퉈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명실상부 행정수도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연초부터 세종시에 불어닥친 부동산 투기 논란은 그야말로 거셌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발발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세종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까지 불똥이 튀었고 일부 공직자들이 사전에 정보를 취득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전 행복청장을 비롯한 일부 시의원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땅 투기 논란은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특혜 시비로 번졌고 나아가 관세평가분류원의 셀프 특공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공무원 특공은 1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앞으로 이전하게 될 국회 사무처를 비롯한 공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주거 안정대책 마련은 세종시 정상건설의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의 광역교통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 대전, 세종, 청주 간 광역철도 건설 계획이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점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꼽힙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 정부가 지방 선도 사업에 반영하면서 속도감 있는 추진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국가철도공단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건설 계획이나 완공 시점은 용역 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지만 충청권을 메가시티로 발전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은 벌써부터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대전, 청주를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는 우리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체계를 완성하고 수도권과 이웃 충청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충청권이 상생, 공동 번영하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이 밖에 문화예술 분야에선 지난달 개관한 시립도서관과 내년 4월 정식 개관을 앞둔 세종예술의 전당 준공이 돋보이고 지역개발 분야에선 조치원 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과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착공 등이 주요 뉴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3명 중 2명은 1인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종시가 발표한 2020년 말 기준 청년 통계를 보면 세종에 거주하는 청년의 가구 형태는 1인 가구가 전체의 65%를 차지했습니다. 거주 형태는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33.9%로 가장 많았고 전세 33.7%, 자가 24.2% 순이었습니다. 또 월평균 가구 소득은 200에서 300만 원이 33.7%, 300에서 400만 원이 21%, 400에서 500만 원이 13.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청년 통계는 시청 누리집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가 금남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에 착수했습니다. 세종시 공공건설 사업소는 지난 24일 설계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내년 1월 7일까지 참가 등록과 현장 설명회를 거친 뒤 3월 3일까지 공모 작품을 접수받고 같은 달 16일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남면 복검은 지상 4층 규모로 면사무소와 보건지소, 다목적 체육관 등이 들어서게 되며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돼 받은 국비 22억 원을 포함해 모두 150억 원을 들여 건립하게 됩니다. 천안 나사렛대 학생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학교 주변 맛집과 편의시설이 안내돼 있는데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쌍용이동 맛집과 편의시설을 담은 지도입니다. 언뜻 보면 특별할 게 없어 보이지만 이 지도에는 점자가 표시돼 있습니다. 점자 지도를 만든 건 나사렛대학교 홍보대사 학생들. 시각장애인은 물론 학교 주변 상권도 살리자는 취지로 올 봄부터 대학 점자 제작실의 도움을 받아 지도를 제작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편의시설에서 많은 장애 학생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하고 그리고 더 많은 상권들을 둘러볼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고, 그 고민한 결과 점자 지도와 휴대폰으로 점자로 안내된 QR코드를 인식하면 학생들이 발품을 팔아 만든 블로그로 연결됩니다. 식당 영업시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도는 이제 QR코드를 통해서 나사렛대 공식 블로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음성으로 맛집 정보를 알 수 있게끔 점자 지도로 제작하였습니다. 상호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어서 더 많은 이 주위의 맛집과 편의시설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만든 지도 500부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시각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가 있는 쌍용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내년도 정부화 교육에 참여할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정부화 교육은 파워포인트, 한글, 엑셀, 스마트폰 활용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며 아산시청 별관 4층 정부화 교육장에서 실시됩니다. 교육 대상은 노인과 주부, 농업인 등 아산 시민으로 접수는 교육과정 시작 1개월 전에 아산시 콜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교육 일정은 아산시청 누리집 또는 아산시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매주 갈수록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올 한 해 누적 상승률까지 새해를 코앞에 두고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20일 기준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입니다. 세종시 매매가가 0.57%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7월 마지막 주부터 어느덧 21주 연속 하락입니다. 부동산원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신규 입주 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매물이 적체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매주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0월 약보합세를 유지하던 매매가는 11월 첫째 주부터 12월 셋째 주까지 7주 연속으로 낙폭을 키웠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또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플러스를 유지하던 연간 누적 매매 가격 변동률이 6월부터 이어진 하락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번 주 올해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겁니다. 지난 5월 누적 변동률 플러스 3.17%를 찍은 이후 줄곧 떨어지기 시작해 이번 주 마이너스 0.05%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아파트 추가 공급 대책이 나오는 등 공급 물량이 안정화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약보합세는 당분간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선이나 이런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공급량도 어느 정도 됐고 세종의 자체적으로 어떤 세종이 배드타운이 아니라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것을 확충해서 정말 도시의 어떤 전반적인 도시가 성립이 되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조금 하락세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주 세종시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 역시 0.43% 떨어지는 등 매매 가격과 마찬가지로 매주 하락폭을 키우는 모양새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내년 1월 1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연기면 연시1와 보통리 1원 0.77제곱킬로미터 면적에 대해 내년 1월 2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19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 중인 곳으로 지난 8월 말 정부의 제3차 공공택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허가구역 안에서는 용도 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현행과 같이 거래 전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특히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은 취득 자체가 차단됩니다.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세종시의회가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시의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72회 정례회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조례와 규칙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시의회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는 의회 사무처 직원과 관련된 인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됐으며 주민들이 필요한 조례를 직접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역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관련된 조례 개정 등에 대해서도 내년 초까지 후속 조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0세에서 고3 학생까지 100% 무상교육 시대를 엽니다. 충남도와 교육청이 내년부터 도내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 충남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보육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어린이집 무상보육과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우선 정부 미지원 시설 차액 보육료 지원을 정부 표준 보육료 수준까지 확대합니다. 1인당 월 추가 지원 금액은 만 3세 54,450원, 만 4세 31,240원, 만 5세 21,780원 등으로 총 14,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우리 도는 15개 시군과 함께 2022년을 무상보육 원년으로 삼고 만 5세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표준보육료 전액 지원을 만 3세와 만 4세 아동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만 3세에서 4세는 60%, 만 5세는 80%였던 국공립과 법인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비율도 모두 80%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만 5세에만 지원되던 사립유치원 표준 교육비도 내년부터 만 3세에서 5세로 확대됩니다. 총 소요 예산은 326억 원으로 일정 비율로 충남도와 교육청이 분담할 예정입니다. 2022년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만 3세와 4세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국 최초입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전액을 교육청이 충남도와 함께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보육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의 수당 현실화, 가정 어린이집 영아 전담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 등도 이뤄지게 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이번 겨울방학부터 세종시 전체 유치원에서 희망하는 모든 유아들을 대상으로 방학 중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합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겨울방학 기간 중 공립과 사립유치원 61곳에 방과 후 과정 운영비 15억 5,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기본 운영비에 포함해 방학 중 방과 후 과정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상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안내하는 알기 쉬운 건강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좌골 신경통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엔 지난 시간에 이어 좌골 신경통의 치료와 생활관리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좌골 신경을 압박하는 허리나 둔부 그리고 그 주변 근육을 침, 약침, 부항 치료 등을 통해 이완시켜 주어 좌골신경의 압박을 감소시켜 줍니다. 또한 추나요법을 통해 틀어진 골반 골격을 고정하고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좌골신경통을 치료할 때 한약치료로 경결된 조직을 풀어주고 염증을 완화시켜 통증 경감에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좌골신경통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경우 1시간마다 일어나 허리와 다리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좌골신경통에 좋은 스트레칭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요근 스트레칭입니다. 한쪽 무릎은 바닥에 대고 다른 쪽 무릎은 90도로 굽힙니다. 허리를 바르게 편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앞쪽으로 이동해 허벅지 앞면을 길게 눌려줍니다. 10초간 유지한 후 제자리로 돌아와 5초간 휴식을 취합니다. 좌우 각 10회씩 반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상근 스트레칭입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오른쪽 무릎을 90도로 굽히고 왼쪽 다리를 양반다리 하듯이 오른쪽 무릎 위에 올립니다. 오른쪽 허벅지 뒤를 양손으로 잡고 상체 쪽으로 당겨서 엉덩이 근육을 스트레칭합니다. 15초에서 30초 정도 유지한 후 반대쪽도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세 번째는 내전근 스트레칭 및 신체 중심부 회전입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양 무릎을 살짝 굽혀줍니다. 양 다리를 최대한 벌렸다 오므렸다 반복하며 내전근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다시 편안하게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같은 방향으로 최대한 오른쪽으로 했다 왼쪽으로 했다 하며 번갈아 회전시켜 스트레칭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 무릎 가슴으로 당기기입니다. 바로 누운 자세에서 양쪽 무릎을 굽히고 양손으로 양 무릎 뒤를 잡은 뒤 숨을 천천히 내뱉으면서 양 무릎을 가슴 쪽으로 최대한 당겨줍니다. 모든 운동 및 스트레칭은 과도하게 하면 도리어 통증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좌골신경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초기 가벼운 경우에는 스트레칭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진행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니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하시어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종지역회의와 김영숙, 이건순 자문위원이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단체 부문과 개인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이 실시한 금강보행교 첫순 불어넣기 공모전에서 세종예술고등학교 예다움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다움은 5천여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금강보행교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경제적인 여건으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마을세무사 20명을 위촉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천안시 콜센터나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진작가인 서성강 씨가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 1억 원을 천안시 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서 씨는 이번 기부로 아너소사이어티에도 가입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RT자동화에서 반도체 자동화 장비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할 직원 30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41-558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상종합건설에서 건설기술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2-6666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